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좀 살펴볼까요? 자양동인데요. 네. 자양동 589-7이거든요. 네. 아는 지인 부동산 소개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입을 했어요. 네. 여기가 진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네.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쯤일지 알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부근에 자양 7구역이 재건축을 하는데, 네. 제가 산 빌라와 같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인분의 추천으로 좀 매수를 하셨네요. 광진구 자양동에 589-7 이 빌라를 하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보시고 좀 사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주택을 구입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구입한 지가 2년 좀 안 됐어요. 2년 조금 안 됐고요. 네. 일단 보니까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뚝섬 유원 지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바로 앞쪽에 또 뚝섬 한강공원도 있고, 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 재건축이 이제 지정이 돼서 개발 사업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지금 궁금하신 거는 내가 실제로 구입한 주택도 재개발이 되느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지금 현황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재개발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 7구역은 이미 구역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시킨 곳이잖아요. 네. 이곳에 다시 편입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도 쉽지 않고 편입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이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보게 되면 물론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높은 가치를 이루는 건 분명한데 개발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자체적인 개발이 있고 지역적인 개발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내 바로 옆에 있는 게 이 자양 7구역도 세대수가 거의 한 8,900세대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세대가 들어서면서 이 주변 지역의 환경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환경 개선에 의한 거주 요건에 훨씬 더 뛰어난 그러니까 거주 요건의 개선으로 인해서 지역 가치가 상승을 하는 연쇄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보유한 주택도 지금 당장은 어떤 큰 시너지를 얻어서 이 7구역의 큰 시너지를 얻어서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루긴 조금 버겁지만 실제로 이게 아파트 사업이 진행이 되게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충분히 지역 개선에 의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한강변 이게 단지가 입주하고 나면 한강변에 남아있는 지역에 대한 가치 상승,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조금 더 가치가 오르는 거고 여기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적인 이 심리가 시장에 작용될 때 나는 처분하고 나가는 패턴을 구사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아 보여요. 네. 조금 이해를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개발이 돼야지만이 내 가치 상승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개선이나 내 가치 상승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중기 이상의,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시간을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주택 말고 또 추가적인 보유주택이 있다라면 현재 이렇게 좀 중장기 이상의 시간을 보유해야 되는 주택들은 임대사업 등록을 통한 세테크는 반드시 통해서 재테크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이는 이런 방식을 구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가치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좀 시간 잘 계획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노원구에 있는 네. 7단지입니다. 네. 그 매도하고 한 3억 한 5천 정도의 수도권에 주거할 때를 찾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노원 주공아파트 7단지에 거주를 네.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고
예, 예. 네, 이거를 매도하셔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수도권 네. 지역에 다시 거주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뭐 직장이나 따로 보신 지역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좀 넓은 질문이에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는 조금 나갈게요. 지금 이 소리를 하신 거잖아요. 예, 예.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예, 원래, 한 2년, 2년 전에, 네. 고향, 양주에 있는 주택 조합을 하나 해놨었거든요. 양주의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예, 예. 네.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계주공 7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예. 지금 양주에 지금 양주시에 지역주택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굳이 지금 이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예. 이 지역주택조합 자격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예. 이거를 꼭 팔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주공을? 예, 제가 경제상으로 그래서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예. 이걸 처분해서 좀 자금을 예. 쓰셔야 돼서 사실은 예, 왜냐면 예. 지금 이 중계주공 7단지를 팔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아까워서 그렇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어쨌건 서울에서 7호선과 4호선을 더블 역세권에 해당이 되고 바로 초역세권이고 예. 지금 창동 GTX 신호선이 이제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으니까 창동역이 GTX가 들어올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차량 기지 개발도 이제 본격화가 될 건데 그러면 차량 기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7단지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 또 한 차례 더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는 호재가 지역적으로 충분한데 이거를 내가 지금 처분을 하고 그것도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지금 외곽으로 나가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금적인 여력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라면 사실상으로는 이걸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맞고 예. 정 만약에 안 돼서 나는 처분을 하고 이주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미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갔나요?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됐나요?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토지 매입은 다 됐는데 네. 공사가 원래 시작을 하면 내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더라고요. 내년 3월 달에 이제 착공한다 하는데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늦어져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입주 시기를 너무 빨리 생각하고 계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아직 토지 매입이 100% 완료가 안 됐다라면은 앞으로도 언제 입주할지는 사실상 몰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더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그동안 내가 거주할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외곽 지역 조금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내가 여유 자금을 쓰고 거주할 집도 마련을 하는 차원에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어쨌건 의정부 쪽이나 여기서 벗어나면 의정부 쪽이나 양주 쪽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죠. 그러면 의정부나 양주 쪽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여기서 지금 큰 호재로 작용할 게 뭐가 있냐면 7호선이 하나 있고 7호선 연장이 있잖아요. 예, 예. 7호선 연장이 하나 있고 어쨌건 양주 덕정으로 들어가는 GTX란 말이에요. 예. GTX 신호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호재를 내가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어디냐면 의정부 밀락동이고요. 예. 그다음에 양주에 그 덕정역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덕정역에 그 GTX가 들어가니까 이 두 곳으로 가시게 되면 저 7단지를 처분하고 이곳에서 거주할 아파트를 사고 여유 자금 좀 남으실 거예요. 예. 근데 왜 사서 가더라도 이런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갈수록 그 지역의 가치를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큰 호재가 아니면은 그 지역을 그 호재 중심지를 벗어나 버리면 가격 상승이 거의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꼭 옮기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지역에 한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조금 저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가시면은 이거를 처분하고 가셨어도 아쉬움을 조금 달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중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더 많이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정말 이거를 처분하신 거를 어마어마하게 후회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요거 잘 기억하셔서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7단지가 네. 그대로 갖고 있으면 뭐 언제쯤에 또 뭐 한 번 더 파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GTX 예비탄성 통과를 했고, 그 최소한 지금 차량 기지가 진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일단 2년 정도 지연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게 그 차량 기지 이전이 확정되는 순간 그 지역 일대는 조금 더 술렁일 거예요. 예. 그럼 최소한 앞으로 2년에서 3년 이내에는 한 번 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호재가 반영이 됐고, 또 예. C노선이 착공이라는 소식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2021년 착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한 2년 정도 뒤잖아요. 예. 예. 그때 또 한번 지역적 시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호재니까 최소한 그때까지는 가져가시는 게 좋죠. 여건이 되신다면. 그러시구나. 네. 그때요, 그러면, 주택조합에서 백석업인데, 양주시 백석업은 그거는 선망은 어떻습니까? 양주시,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이래요. 어차피 가입해서 그걸 탈퇴를 하게 되면 조합 가입비에 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다시 조합 측에 확인하죠. 조합 측에 확인하셔서는 100% 알 수가 없어요. 양주시청에 확인을 하세요. 양주시청에 확인을 해서 95% 토지 소유권이 매입이 돼 있다라면은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자세한 내용들 여러 가지 좀 상담을 도움 드렸습니다. 좀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우선 꼭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이 두 지역, GTX와 7호선 호재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가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거주할 곳 찾아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 주시고요. 또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에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578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1억 이하의 소액으로 도심권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려고 계속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전세가율도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고 과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방송을 좀 시청하셔야 할까요, 대표님? 네, 1억 원 이하로 이 다세대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마 상담을 하건 방송에서 고민 상담을 해드리건 또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가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오늘의 가격은 내일이 되면 과거의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특히나 부동산에 있어서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룬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곳이죠. 그 좋은 곳은 오늘의 가격은 반드시 내일이 되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 내일이 되고 나서 딱 돌이켜보면 쌌더라는 것이죠. 단지 오늘만 비싸게 느꼈을 뿐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항상 오늘이 비싸지만 내일은 오늘이 더 쌌던 것이다 라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지역들의 특성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가장 많이 일으켜줄 수 있는 개발이라는 호재가 끊임없이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개발이라는 호재가 끊임없이 작용이 되고 안정적으로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기본 계획, 도시의 기본 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도시 계획에서 중심지나 또는 그 지역 거점으로 선정됐던 지역들은 보게 되면 기반시설이 좋아지고요. 공공시설이 좋아지고요. 업무시설이 좋아지고요. 또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개발 사업이 풍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되돌아보면 반드시 오늘의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었고 그날이 제일 쌌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움직이신다면 특히나 비싸다라는 걸 내가 판단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 작은 금액으로 움직이실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곳, 예정돼 있는 곳, 즉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3도심이 있잖아요. 중구 일대, 중구와 종로구 일대 한양 도심이라는 곳이 있을 것이고, 강남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강남구, 물론 서초구와 송파구도 포함이 되겠죠. 또 여의도와 영등포라는 큰 3도심이 있고 그 한가운데는 또 용산이라는 곳이 있죠. 용산이라는 곳이 있고 각각의 광역 거점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접근을 하신다라면 얼마든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격은 내일 보면 바로 과거의 가격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너무 가격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의 개발 호재,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언제든지 그런 지역 생기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더 자세하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 구로동 한신휴 플러스 아파트를 지금 현재 4년 넘게
거주하고 있고요. 남편과 공동명의이고 네. 이사갈 집으로 신도림 동아 1차 아파트를 미리 매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올해 8월이면 이사 가야 될 예정인데 네. 알아보니까 지금 아직 일시적 2가구 주택 양도소득세를 포기하고 네.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포기하고 저희가 이번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공공장기 10년간 유지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로 한신주 플러스를 보유할지 매도를 할지 남편과 의견이 엇갈려서요. 네. 네, 남편 네. 네,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과 네. 의견이 좀 다르셔서. 우선 거주하셨던 아파트에서 동아 1차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는데 이 아파트를 과연 임대 등록하느냐 아니면 처분하느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동화를 이미 구입을 하신 거네요? 예, 둘 다 24평이고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고 나갈 경우에는 네. 현금으로 8천만 원이 생기는데 네. 사실 8천만 원은 지금으로는 너무 소액이라서 예. 마땅히 투자처를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네. 구로 한신유 플러스를 보유하자는 의견인데 네. 남편은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추후에 30평대로 갈아탈 때 네, 네. 계약금으로 남기는 게 좀 맞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이거를 또 이제 고민인 것이 이 한신유 플러스를 보유를 하게 될 경우는 1억 대출이 유지가 돼야 돼요. 네네. 물론 원리금도 상환이 돼야 되지만 네. 그거 외에 제가 이제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지만 네. 또 이게 이제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 그리고 1억의 대출 유지 그래서 연간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초반에는 500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고민이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신유를 처분하고 옮기시는 게 맞아요. 아, 네. 왜냐하면 얘를 처분하고 일시적 2주택이면 이제 비과세 받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임대사업 등록하면 양도세 100% 감면받는 걸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그래요. 이거는 이미 보유한 주택이잖아요. 그죠? 네. 올해까지 등록하더라도 이거는 양도세 100% 감면에 해당이 안 돼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임대사업 등록하게 되면 오히려 불합리한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일시적 2주택자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으로 그냥 양도세 100% 감면받으시는 게 맞고 네. 이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과세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니까. 그리고 신도림에 있는 동아 아파트 있잖아요. 네. 동아 아파트는 그 주변 지역으로 리모델링 시범 단지가 지정이 된 우성 단지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아 1차로 구입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 이 한신휴는 사실상 그동안 그냥 꾸준하게 그 가격을 안정적인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가격세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워낙 이 지역의 가격이 저렴하고 7호선 역세권입니다라는 호재를 타고 가격은 올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가격처럼 이렇게 막 가격 탄력성이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이루어냈을 때 또 내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비과세 조건을 갖췄을 때 처분을 하고 대출 있는 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쨌건 처분하고 남은 여유자금 8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자금으로 작은 자금이 아니에요. 이 8천만 원이면 얼마든지 이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효율 좋은 그 투자처를 또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방식을 구사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강하게 실거주 시장이 평균적인 시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어떠한 큰 장이 열렸을 때 그때서야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 있고 그냥 그 큰 장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상승해주는 패턴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 자체는 시장의 큰 패턴이 크게 움직여줘야 가격 상승률이 높은 곳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평균적인 선만 유지해주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지금처럼 가치 상승을 많이 이뤄냈을 때 처분을 하고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 동화를 처분하고 30평을 가실 때 자금을 보태시는 걸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 8천을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투자를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자금이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부부 간의 의견이 좀 갈렸지만 이 남편분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빠르게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군포시 삼본동에 네.
주공 10단지 전세 끼고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내년 3월이 전세 만기예요. 네. 근데 이제 내년 지금 전세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 번 전세를 더 돌려서 갖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전세 만기 시점에 팔아야 될지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군포 3본에 주공 10단지 아파트 전세 임대 끼고 보유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전세 놓을지 팔아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본 신도시에 갖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네, 10단지는 또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라 예. 뭐 실거주자들도 많지만 사실 투자하신 분도 꽤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 3본 신도시의 특성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지금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이제 뭐가 됐냐면 GTX가 됐어요. 네네. GTX 신호선 예비 타당성 통과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가 작용되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GTX가 금정역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금정역에서 이제 수원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몽 이 10단지는 3본 역세권을 이용해서 물론 하나 타고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되겠지만은 어쨌건 이 GTX의 가장 큰 호재를 보는 거는 금정역을 도보권에 두는 곳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시장 사거리 쪽에 보면은 그 대단지 이 브랜드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예. 요런 곳들 또는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단지 있는 거 이런 단지들이 오히려 이 10단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향후 이게 지역적인 본격적인 호재가 작용됐을 때 가치 상승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보유하시면서 일정한 차익은 지금 충분히 얻으신 거잖아요. 예, 예, 예. 이럴 때 한번 갈아타는 거예요. 아, 여기 또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해당도 안 되니까 이럴 때 어디로 호재가 집중된 곳과 가까운 곳으로 한번 갈아태워 놓는 거예요. 아, 그래야 실제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훨씬 더 높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갈아타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아니면 그러면 그 차익을 더 보태서 가야 되는데 전세가 실제로 전세가 차익을 조금 더 보태기는 해야죠. 네. 조금 더 보태더라도 옮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아, 그래요. 네.